안녕하세요. 무덤 뚫고 나온 모아요입니다.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유튜브 접었던 건가요? 아팠어요. 예전에 제가 업로드한 고급 공지 이후 처음으로 장기 휴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불투명 자막창은 자료로 쓰는 사진의 일부를 가리기도 했고, 결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현재 공지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 공지 이유를 모아요 시즌2라고 봉인했었고, 이 영상부터 모아요 시즌3라고 봉인하겠습니다. 이제 모아요 채널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전환점을 갖고 싶었습니다. 찡긋!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모아요보다 나이가 많은 애니. 짱구 형님. 학교 다녀와서 TV 켜만 방영 중인 투니버스의 패시브, 가끔은 강렬한 여운으로 감동까지 주는 작품, 짱구는 못 말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스이 요시토. 그는 둥글둥글한 그림체에 어울리지 않게 스포츠지 등에서 성인 취향의 사컷 개그 만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카툰니스트였습니다. 참고로 짱구 극장판에서 가끔 등장하는 이 캐릭터가 본인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의 무릇한 성향을 가족 만화에 그대로 옮긴 작품이 바로 199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인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주인공이 5살인데 성인 만화라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당시 에피소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짱구 때문에 부부관계를 못해서 고민하는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단어를 특정 암호로 만들어 은밀하게 소통한다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게 짱하겠죠? 와우. 크레용 신짱은 잡지계의 흑수저 후타바시아라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후타바시아의 잡지들이 속속 망하면서 잡지를 여러 번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인 소재가 많이 탈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난꾸러기 짱구라는 소재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짱구는 현재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짱구는 못 말려는 잡지 연재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인지도를 쌓게 되고 1992년 4월 11일 단행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일 후 짱구는 못 말려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 시작했죠. 짱구는 못 말려 애니 또한 만화와 마찬가지로 초기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제작진들이 제발 반년만 방영하게 해주세요 라며 조르고 졸라서 힘들게 방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되었죠. 한국과 일본 공통적으로 짱구는 만화책보다 애니메이션의 위상이 더 높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자면, 현재 일본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중 타자의 상, 도라에몽, 나라라 호빵맨, 마루코는 9살에 이어 5번째로 오래된 장수 애니메이션으로서 처음으로 방영되었을 때는 시청률이 4%로 낮은 편이었지만, 저 4%는 현재까지도 짱구의 최저 시청률로서 방영 한 달 만에 10%를 돌파하였고, 6개월 후에는 20%를 넘겨서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시청률은 28.2%. 일본의 시청률은 10%만 넘겨도 대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원작 만화에 존재하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만화책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이 잘 나가면 보너스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극장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병맛이 있는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라 그런지 가랑이를 좋아하고 여장 남자가 숱하게 등장하는 등 병맛 개그를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짱구 극장판 9기 어른 제국의 역습 이후로 감동을 추구하는 작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 제국의 역습의 과거 해상 장면은 현재까지도 짱구는 못 말려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해당 작품은 일본 미디어 예술 100선 중 애니메이션 부문 1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네임밸류와는 반대로 의외로 만화책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 않은 게 5천만 부. 대략 권단 100만 부 수준으로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죠. 특히 1993년엔 국민적 인기를 얻어 제17회 코단샤 만화상 일반 부문 후보로 오르기까지 합니다. 오오오. 그런데 수상은 기생수가 했다고 하네요. 1995년에 짱구는 못 말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문화사의 성인만화 잡지에서 말이죠. 실제로 한동안 19금 딱지가 붙여진 채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문화사가 발간한 짱구 만화책은 번역이 다소 구리다는 평이 있는데요. 짱구의 레전드 드립인 똥 먹는데 카레 얘기하지 마라를 그저 넘어올 것 같아 라고 번역하는 등 원작의 재미를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8권에선 복미선 씨가 운전면허를 땄지만 9권에서 또다시 운전면허 공부를 하고 있는 등 짱구는 그냥 TV로 봅시다. 한국에선 짱구 극장판을 비디오로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만화에서 이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비디오의 한계로 짱구는 아는 사람만 아는 작품이었으나 SBS에서 1999년에 방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최초 방영 시 시청률은 대략 48%로 당시 방영하던 애니메이션 중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포켓몬스터보다 7%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어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짱구와 포켓몬스터 모두 SBS에서 방영했으니 결국 승자는 SBS. 그리고 결국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뭔 말을 할지는 예상이 가시죠. 때는 2003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무의식적으로 TV를 켠 후 투니버스로 채널을 돌리며 하고 있는 짱구. 어제도 봤던 같은 회차의 짱구. 저 어제도 봤으니까 다른 채널 봐야겠다. 그래서 채널을 퀸이로 옮겼더니 그래도 짱구. 그래도 5분 후에 다른 거 하니까 잠깐 기다리자. 그리고 시작하는 아따아따. 저는요? 그렇습니다. 케이블 채널에서의 짱구는 츠쿠요미같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극장판도 방영했던 것만 방영하는 것은 덤. 대표적으로 암흑마한 대추적과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가 있죠. 대사 다 외우겠어요. 어쨌든 짱구는 현재까지도 코난, 안녕 자두야와 함께 투니버스를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다룰 때마다 투니버스를 짤막하게 언급을 해서 몇몇의 모아이들이 투니버스를 기승전모로 다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제 신청은 받지 않지만 투니버스는 원래 언젠간 다루려고 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 외에 특이하게도 한국에선 일본보다 더 많은 짱구 관련 게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극장판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답습한 게임부터 멀쩡한 짱구를 마법사로 만들기도 하고 원시 시대로 보내기도 하고 결국 몹쓸 딱지가 붙은 게임까지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럭저럭 성공은 거두었다고 하는군요. 짱구는 일상 개그 만화입니다. 일상 개그 만화가 1990년부터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짜낼 수 있는 소재란 소재는 거의 고갈 상태에 가까운 것이 정상이죠. 이 때문인지 원작자 우스이 요시토는 2009년에 1, 2년 안에 크레용 신장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정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우스이 요시토는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 등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2009년 11월까지 연재가 될 예정이었지만 우스이 요시토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표되지 않은 원고가 발견되어 2010년 2월까지 연재가 연장되었고 50권으로 완결이 되었죠. 현재까지도 계속 나오는 짱구는 그럼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재 중인 작품은 신크레용 신짱으로서 우스이의 두 딸과 아들 그리고 어시스턴트들에 의해 재연재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작과 그럭저럭 비슷한 분위기와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승에서 말씀드렸듯이 짱구의 원작과 애니는 다른 내용입니다. 2010년대 이후 일본 팬들의 주도적 여론과 소수의 한국 팬층에서 애니메이션 신작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심의의 강화, 성인 만화에서 일상 만화로의 노선 변경으로 초창기의 원색적 개그는 원래부터 줄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짱구 특유의 깐족거림과 말장난 등까지 사라지고 지나치게 훈훈한 가족 애니메이션이 돼버렸다는 주장이 있었다 라고 자료가 있길래 제가 직접 2010년 이후에 작품을 감상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던 개판이 되고 있는 작화는 기본입니다. 구려지는 작화를 풍자한 이런 짤도 있더군요. 그리고 예전의 짱구가 피식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면 요즘의 짱구는 그냥 소소하기만 합니다. 뭐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이것은 저를 포함한 일부 팬들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소재 고갈이 뻔히 보이는데도 작중에서 소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많은 서브 캐릭터들을 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초창기의 원작은 오히려 등장인물 추가 남발로 비판받았지만 애니메이션은 원작에 비해 훨씬 많은 편수 때문에 그 추가된 캐릭터들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수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일본에서 짱구는 TV 아사히라는 채널에서 방영을 했는데 이 채널에서 짱구를 푸대접한다는 주장과 휴방까지 자자 팬들의 원성이 크기까지 하다는군요. 당연히 한국에선 짱구의 휴방은 있을 수가 없긴 합니다. 이곳에서 방영을 하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서 짱구의 시청률은 2017년부터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타 장편 애니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작가의 사망 이후 비교적 급하게 인식이 나빠진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하네요. 한국에서의 짱구는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는 볼 수 없으며 예나 지금이나 투니버스에서 주로 방영을 합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려고 대충 편성표를 찾아봤는데 목요일에 짱구는 못 말려 18기, 금요일에 짱구는 못 말려 14기와 18기. 물론 금요일에 방영하는 18기는 목요일에 방영한 에피소드입니다. 토요일에 짱구는 못 말려 11기, 15기, 17기, 18기. 물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했던 에피소드 포함. 기승전모 투니버스 편이 정말 기대되네요. 원작과 애니메이션이 그저 그렇고 구린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극장판은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9일에 개봉한 정면승부 로봇 아빠의 역습 이후로 모든 극장판 에피소드들이 성공을 하고 있죠. 특히 2015년 4월 18일에 개봉한 나의 이사 이야기 선인장 대습격은 부동의 흥행 수입 1위였던 극장판 1기. 그래 대박 나오는 그거. 그 극장판을 제치고 흥행 수입 1위를 달성하면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2018년 4월 13일에 일본에서 개봉한 신작 폭성 쿵호소년 라면 대란 역시 7월 1일 기준 약 18.4억엔의 수익을 거두어 흥행은 계속되고 있죠. 이 작품은 한국에서의 개봉은 미정이라고 하는군요. 작화라도 어떻게 좀 총총.